안녕하십니까. 차트형입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좀 늘고 있더라고요. 영상도 잘 안 올리고 왜 구독자 늘까? 구독 필요 없다 했지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되는 영상을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댓글에 보니까 손실나는 종목도 좀 알려달라고 하는 댓글이 수익 나는 것만 영상을 찍고 손실 나는 거 영상을 찍지 않는다. 제 영상을 봤을 때 배울 게 있는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 그지 같은 매매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는 딱히 배울 게 없으니까 찍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근데 대신에 항상 이제 손실 확정된 것들 다 내역들 다 공개해드리잖아요. 중간중간 다 손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손실 영상 한번 찍어볼 텐데 한번 두드려 맞았습니다. 한번 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손실 봤지만 매수했던 이유, 매도했던 이유, 어떤 반성할 게 있었는지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손실을 봤던 종목은 이오플로우인데, 이 종목이 예전에 저에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온몸을 한번 두드려 맞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좌측이나 우측에 계좌가 나올 건데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일단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아주 그지 같은 놈입니다. 쓰레기예요. 일단 적자야. 전 적자면 쓰레기라 합니다. 최근에 상한가를 쳤을 때 어떤 재료가 나왔냐면, 가처분 신청이 아예 취소돼 버렸다. 인슐렛에서 이오플로우한테 소송을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니들이 우리의 기술을 뺏겼으니까 못 팔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10월 달에 받아줬고 이번에 좀 풀렸고, 이번에는 아예 이제 가처분 신청이 취소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걸린 사람들의 시장을 양분할을 또 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 전에 악재가 조금 더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재료를 봤을 때 상한가 치고 눌림목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살짝 뛰었다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시나리오를 짰는데,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이제 살짝 반등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재료예요. 재무가 그지 같은 놈인데 제가 이 상한가를 보고 이 재료만 보고 매매를 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항상 4가지를 보라 했거든요. 차트, 기업, 재료, 시장을 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종목은 진짜 이 재료밖에 안 봤어요. 제 그래도 선생님인데 쪽팔립니다, 쪽팔려. 저처럼 이렇게 원칙을 안 지키면 두드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오플로우 매도한 이유를 볼 텐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오플로우가 재무가 아주 그지 같은 놈들 했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재무가 좋지 않은 놈들은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르륵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재무가 좋은 놈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반등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재무가 좋은 놈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재료는 괜찮았지만 재무가 좋지 않았던 놈이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손절을 과감하게 쳤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손절 라인보다 조금 더 한 2% 정도 더 아래에서 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반등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에 사로잡히다가 2%를 더 손절 쳐버린 거지. 손절 치고는 좀 자책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했지. 내가 유튜브에서 4가지 항상 보라고 뭐라 했는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5월부터 8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이 1월부터 4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5월부터 8월은 찍고 나서 이렇게 이 정도가 5월부터 8월이고, 9월부터 10월은 뭐 이렇게 되다가 바닥을 찍고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5월부터 8월 같은 경우에 이때 잘못 물리면 9월, 10월 달도 잘못 물려가지고 나중에 좀 힘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8월 사이에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데, 일단 첫 번째, 재무가 그지 같은 놈을 매매했고, 두 번째, 4가지를 보라고 했는데 재료만 쳐봤고. 점점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내 자신한테 회초리를 때려야 돼. 세 번째, 시장도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재무도 그지 같고 재료만 봤는데 배팅을 많이 했어. 거의 한 4억 정도 한 것 같아. 진짜 이제 그지같이 매매를 한 거지. 비중을 좀 실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병신 같은 나한테는 이럴 수 있잖아. 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한다는 놈이 이따구로 매매를 하니까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잘한 부분이 한 가지 좀 있다면, 손절 잘 쳤다. 마이너스 한 5.5%? 5%에서 한 6% 이 사이에서 손절 친 것 같아. 근데 나의 원래 손절가는 마이너스 3%였거든. 그 상한가 치고 나서 눌림목 나올 때는 통상적으로 5일선 있잖아요. 5일선을 딛고 나서 다시 한번 오르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근데 이놈은 5일선을 깨더라고. 그래서 5일선을 깰 때 내가 손을 쳤지. 깨고 나서 조금 더 기다렸다 손을 쳤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두드러 맞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마 우리 제자분들이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든 시청자분들이든 제가 했던 실수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놈도 깨지는데 나도 깨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재무가 안 좋은 놈들은 안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재료만 보고 하는 것들은 절대 손절가를 더 짧게 잡아야 되고,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절대 큰 비중으로 매매하면 안 됐었는데, 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저질렀기 때문에 이 손실을 받을 자격이 있어. 병신 같은. 자, 그래도 온 김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시장이 아주 그지 발사기 같습니다, 진짜. 오늘도 촬영 기준으로 거의 2% 넘게 빠졌거든요, 코스닥이.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일 텐데, 통상적으로 제 과거 영상들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부터 4월까지 매매 많이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매매 많이 하는데, 5월부터 8월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별로 많이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도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고 계속 이제 기다리면서 시장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부터 10월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쇼핑 계절입니다. 쇼핑 계절. 떨어지면 계속 쇼핑한다. 근데 지금 그럴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다.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또 역전돼 있고,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5월부터 8월 사이 이 수익률이 안 좋은 20년 수익률 평균 데이터로 봤을 때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았던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9월 달과 10월 달에도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저 때는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 시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이 중간 과정일 수 있다. 이 중간 과정에서는 물리면은 진짜 이까지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쇼핑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쇼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이 1번 같은 시장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좀 더 떨어질 때까지, 미국 시장이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현명한 선택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런 손실, 그 다음에 저의 반성, 그 다음에 이 시장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